네, 이제 뭐 지난 시간까지 순환계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사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그 순환계통 안에 이제 돌아다니는 혈액이죠. 혈액의 구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통은 앞에서 뭐 사장에서 나왔듯이 펌프의 역할을 하는 심장과 관의 역할을 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혈관이 있었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라고 하는 아처리, 그리고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라고 하는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산소가 많이 충만되어 있는 동맥혈과 산소가 거의 소모된 정맥혈, 그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이 정맥혈과 동맥혈의 색깔을 이제 결정짓는 것이 결국에는 요 혈액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라는 성분이 산소를 싣느냐 또는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혈액 검사하는 튜브죠. 혈액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혈액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혈액은 여기 있는 대로 혈장과 그리고 이제 액체 성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이 혈장과 고체 성분, 혈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즈마라고 해서 위에 이제 액체 성분이고요. 고형 성분은 여러 가지 세포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혈구 또는 혈소판 이런 것들 고형 성분을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장이 55% 정도, 그리고 고형 성분이 45% 정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고형 성분에는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구성 주 요소입니다. 그리고 백혈구에는 어, 앞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그리고 단핵구 이렇게 이 백혈구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병이라 함은 흔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그 네 가지는 면역세포입니다. 선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고요. 그 세포들이 과다 증식을 했을 때 백혈병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차지하는 용적을 이제 헤마토크릿이라고 얘기해서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혈액 내에 적혈구가 30% 있다 그러면은 헤마토크릿은 30%가 되는 거죠. 혈액을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뭐 혈 검사하게 되면 전혈을 얻게 되죠. 전체 혈액을 얻게 되고요. 저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로 해서 3000 rpm, 그러니까 분당 3000번 도는 속도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빨간 부분은 적혈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 블러드 셀이 있을 때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고형 성분인 부분입니다. 백혈구, 혈소판이 포함된 이 하얀 부분부터 적혈구까지가 고형 성분이고요. 전열의 45%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혈장 부분이 55%를 보이는 노랗게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적혈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를 헤마토크리스로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이 고형 성분에는 적혈구, 레드블러드 셀, 그리고 백혈구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근데 알갱이가 없는 애들도 있고, 알갱이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알갱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하나 있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단핵구라는 형태이고요. 이런 알갱이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 그런 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그런 세포죠. 플래트닛이라고. 원심 분리에 의해서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면 세포 성분만 남게 되죠.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50%까지 부피가 증가하는데요. 그게 이제 적혈구가 증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혈액 부피 중 적혈구가 차지하는 부피는 45%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혈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혈장 부분, 액체 성분 부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혈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많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역할이 이제 트랜스폰 미디움이라고 해서 혈장은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안에 액체잖아요. 녹아서 운반을 하는 거죠. 화학 성분들 중에는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나트륨, 염소, 칼슘, 칼륨,
당,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호르몬, 단백질, 노폐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생체에 사용되는 성분들은 다 혈장에 녹아서 운반을 하게 되고요. 또 혈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pH와 삼투압 조절입니다. 혈장 내에는 이 알뷸민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뷸민이라는 단백질이 요 삼투압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카보네이션 중탄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소 농도를 조절해서 pH를 항상 7.3에서 4 사이에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 운반 분자라는 아이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일부 혈장 단백질은 이동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 혈액의 세 가지 주요 단백질은 알뷸민, 이게 이제 삼투 조절을 한다고 그랬고요. 이 글로불린이라는 게 단백질을 이제 또는 물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트랜스포터입니다. 그래서 글로불린에는 알파, 베타 글로불린이 주로 수송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근데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애들이 항체라고 하는 IgG, IgM, 임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계통이 요 면역 글로불린이 감마 글로불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섬유소원, 피브리노겐이라고 하죠. 이게 활성이 되면은 피브린으로 변화돼서 혈액 응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알뷸민, 글로불린, 섬유소원, 피브리노겐이라는 세 종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알뷸민은 삼투압 유지, 호르몬과 이온 같은 작은 분자들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요. 또는 모세혈관 쪽으로 가면은 조직에서 모세혈관으로 액체가 흘러 들어가야지 이제 뭐 물질의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어나도록 삼투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뷸민입니다. 글로불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알파 베타 글로불린은 호르몬과 지용성 비타민의 운반 작용을 하게 되고요. 감마 글로불린이 바로 안티바디 항체로서 면역 항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섬유소와 피브리노겐, 섬유소 그물로 전환되어 이게 섬유소 그물이 피브린이에요. 피덩이, 피떡이라고 얘기하는데 혈액 응고를 유발하게 되죠.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뭐 혈액에 존재하는 세포들, 고형물질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산소를 운반해주는 이런 접시 모양의 그런 세포죠. 뭐 다른 기능은 없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운반이 주 기능입니다. 양면이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핵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4에서 600만 개 정도 세포에 존재하고요. 이 백혈구, 이제 화이트 블러드 셀에서 백혈구라고 하는 것들이 면역세포의 역할을 하는 요소인데요. 이 백혈구에 속하는 게 중성구, 호산구, 호염구, 그리고 단핵구,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구가 있죠. 이네들이 이제 중성구하고 단핵구가 세포 포식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 단핵구는 조직으로 가면은 조직으로 갔을 때 대식세포로 분화라고 얘기하는데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단핵세포의 분화된 형태입니다. 혈액 내에서는 단핵구로 존재하고요. 조직으로 가면은 대식세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림프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T셀, B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T세포, B세포가 요 림프구의 T림프구, B림프구라고 얘기하죠. 중성구보다는 약간 작지만 둥근 핵은 매우 크며 세포 용량 거기가 차지한다면 핵이 크다는 얘기죠. 그 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나 항체 생산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면역 방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혈소판은 아까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변화된 다음에 혈소판과 이제
반응을 해서 혈액응고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대 핵세포에서 이 세포질이 조금씩 파티클, 조그만 알갱이들로 잘라져 나오면서 요 혈소판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혈액의 세포예요. 이건 적혈구는 너무나 잘 아는 거고요. 백혈구 잘 알죠? 근데 백혈구 안에 중성, 산, 호산, 호염, 염기, 그리고 단액, 그리고 림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센트리퓨즈 돌렸을 때, 원심 분리기로 돌렸을 때, 요 가운데 요 부분이죠. 여기 이제 백혈구와 혈소판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포가 모여있는 부분. 그리고 혈소판 성분으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적혈구는 적혈구의 생산은 적혈구는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줄기세포가 있죠. 혈액의 줄기세포는 다 골수에 있어요. 골수 뼈 안에 액체. 거기에 이제 줄기세포가 적혈구를 만들게 되고요. 산소가 부족할 시에 적혈구 생산을 증가를 시킵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존재하는 산소 운반 단백질이죠. 산소의 98%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운반이 되고요. 나머지는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됩니다. 대부분 다 헤모글로빈에 결합해서 적혈구 안에 운반이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는 중탄산 형태로 혈장에 용해되어 운반이 되고요. 아네미아, 빈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적혈구 숫자가 부족하거나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함유가 작거나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식셀 아네미아라고 얘기하는데 시클셀, 낫형 겸상 중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적혈구의 모양이 낫처럼 생긴 그런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산소를 잘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이죠. 이런 식으로 적혈구에 이상이 있거나 적혈구 수가 적을 때 빈혈이 발생을 하게 되죠. 낮적혈구 빈혈이라고 겸상적혈구 빈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헤모글로빈의 모양이에요. 헤모글로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산소를 결합시켜주는 구조체이고요. 이 알파, 베타,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2개, 베타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햄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철 분자가 이제 결합되는 위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혈색소 분자의 포피린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포피린골이를 보여준 겁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는 철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백혈구에 백혈구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는 통칭이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색깔이 하얗다면 백혈구죠. 화이트 블러드 셀. 그렇죠? 감염세포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세포 감염.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병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이 있을 때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림프구, 단핵구. 그래서 아까 얘네하고 단핵구를 묶어서 얘기했고요. 림프구는 따로 얘기합니다. 다 포함해서 백혈구라고 얘기합니다. 호중구는 병원균이 침투한 부위에 가장 먼저 작용하는 아이입니다. 거식작용, 또 대식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중성구, 호중구고요. 단핵구는 포식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중성구보다 크고 병원균이나 병원균을 포식한 중성구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더 크니까 더 큰 거를 먹는 거죠. 실제로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도 제거를 할 때 요 모노사이트가 분화된 마크로파지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혈액 내에서는 단핵구, 조직세포에서는 대식세포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크로파지라고 얘기합니다. 림프구는 후천면역, 그러니까 후천면역, 획득면역이라고 또 얘기하죠. 한번 경험했던 바이러스든 병원균이거든 그 바이러스를
면역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메모리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요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T 림프구, B 림프구, T셀, B셀이라고 얘기하고요. T는 티슈, 세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하고요. B는 블러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B가 혈액성 면역하고 관련이 있는 게 B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들어줍니다. 항체를 혈액에 만들어서 혈액의 성격의 면역이고 세포성 면역은 T세포가 바로 직접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T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혈구 같은 이런 세포들은 혈관을 통해서 여기저기 이동을 해 다니다가 병원균이 있는 그런 조직의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캐필라리 머슬. 모세혈관은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 요 사이, 혈관과 혈관을 이루는 요 세포와 세포 사이로 빠져나와서 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이걸 이제 extravasatation,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백혈구의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혈관을 떠다니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은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조직으로. 혈액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림프액이라는 게 또 우리 몸에 존재를 하죠. 림프액. 흔히 얘기해서 체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운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림프액이 림프관, 림프 조직으로 이제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림프 조직, 림포이드 티슈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큰 창자 속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창자예요, 큰 창자. 큰 창자에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피세포, 내피세포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창자 안쪽 면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 이거는 에피셀리얼 셀들이 구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림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지방이 운반되거나 또는 액체, 수분들이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창자 안쪽 면의 밑에 존재하는 성긴 결합 조직, 요 밑에를 얘기할 거예요. 세균의 침입에 반응하고 증식하는 림프구가 함께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림프구가 증식을 하면은 병원균을 막을 수 있겠죠. 림프 조직이 함께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백혈구 이어서 어떤 또 다른 세포가 있느냐? 그 백혈구 증가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류코사이토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침입 시 작동 후 제거되면은 끝나는 그런 반응이고요. 이게 류코사이토시스, 류코사이트, 백혈구를 만드는 작용입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류케미아라고 부르는데요.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류케미아. 백혈구가 무한 증식하게 됩니다. 백혈구가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 면역을 활성화시켜주고 외부의 물질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 자체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반응 자체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 작용들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백혈병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하게 되는 거. 급성 백혈병의 경우는 이제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식물에서 얻어지는 물질입니다. 또는 방사선 치료로 백혈구를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골수 이식을 통해서 다시 골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혈액에 줄기세포가 있죠. 혈액의 줄기세포가 이 백혈구들을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1970년대 치료는 25%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75% 이상이 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이에요. 맞는 골수만 있으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술 방법이에요. 완전 이식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염 단핵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로시스예요. 그래서
타액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이고요. 이게 모노뉴클레어러스라고 되어 있죠. 단핵구증, 단핵구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감염병증이고요. 키스병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요. 야해라. 단핵구와 림프구가 증가하고 피로감, 몸이 쑤시고 미열 증상, 2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단핵구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작용으로 단핵구하고 림프구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간염 단핵구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혈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질병들입니다. 근데 백혈구 증가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루케미아로 진입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빈크리스틴을 만들어내는 로시페리윙클이라는 식물이에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많은 열대 식물들의 놀라운 의학적 효과. 요즘 우리나라도 한의학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효능 물질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시피르윙클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고요. 나중에 혹시 학교 오시게 되면은 제 방에 있으니까 오셔서 구경하셔도 돼요. 빈크리스틴이라는 화학물질로 백혈병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혈액응고예요. 모든 부분 적혈구, 백혈구 얘기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응고죠. 혈관이 터져서 바깥으로 이제 혈액이 누수가 되게 되면은, 유출이 되게 되면 그 우리는 이제 피난다고 표현하는데, 그쵸? 그런 혈액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출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30% 이상 혈액을 빼내게 되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많은 퍼센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혈액응고가 이제 그런 출혈을 막아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혈소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플래트닛이라는 거. 이게 거대 핵세포예요. 메가캐리오사이트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혈소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혈우병은 혈액응고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피가 나게 되면은 출혈이 있으면 멈추지 않는 그 병이 바로 혈우병입니다. 골수에서 발견된 크고 여러 개의 핵을 가진 거대세포 메가캐리오사이트에서 이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 플래트닛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거대 핵세포 메가캐리오사이트. 혈액세포는 어떻게 작동을 해서 혈액응고를 하게 되느냐? 요게 이제 뭐 글로 쭉 하나하나 써놨어요. 그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오픈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그물 모양으로 된 게 이 스롬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유소 피브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브린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데 피브린 웹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처럼 쳐서 적혈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막아버리면은 이 적혈구가 뭉쳐서 피떡이라는 걸 만들죠. 그러면은 그 상처 부위를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혈액의 누출이 막아지겠죠. 출혈을. 처음에 이제 작동 원리는 혈관에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은 상처난 혈관벽의 세포에서 스롬보플라스틴이라는 것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상처 부위에서 스롬보플라스틴을 배출을 하게 되고요. 이 프로스롬빈이 활성을 띠게 됩니다. 스롬보플라스틴이 프로스롬빈을 활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프로스롬빈이 스롬빈으로 활성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2단계예요. 스롬빈은 혈장 단백질인 섬유소 피브리노겐을 스롬빈이 섬유소원을 섬유소로 다시 활성을 시키게 되죠. 이게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게 프로스롬보플라스틴, 그 다음에 프로스롬빈을 스롬빈으로,
다음에 섬유소원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그럼 피브린이 이제 작동을 해서 누구랑 플래트닌, 혈소판하고 혈소판은 혈소판 스롬보플라스틴을 배출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놓는 거죠. 스롬보플라스틴을. 그러면은 프로스롬빈을 스롬빈으로 또 활성화시키겠죠.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섬유소를 만들고 플래트닛, 혈소판이 결합을 해서 이런 그물을 만들어서 혈액 응고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와 혈소판을 잡아 혈관의 틈을 메우고 피브린 덩이의 핏떡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쭉 가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트롬보플라스틴, 그 다음에 프로스롬빈을 트롬빈으로, 프로스롬빈 활성인자가, 스롬빈이 섬유소원, 피브리노겐을 섬유소 피브린으로, 그러면 섬유소가 혈소판과 결합을 해서 그물을 만들고, 그 이제 섬유소 그물이라고 하는 피브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혈액 응고를 시키는 거죠. 혈액의 종류는 적혈구 표면에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항원이 존재를 해요. 혈액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혈액 내에는 항체가 있죠. 감마 글로불린.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적혈구 표면에 그런 항원이 존재하게 되고 그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 그 ABO 혈액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당 단백질의 종류로 혈액형을 분류한다. 그런데 이 당 단백질이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항원이에요. 항원. 적혈구의 막 표면에 이 항원들이 존재를 하고요. A형 혈액은 A형 항원을, B형 혈액 그 적혈구는 B형 항원을, AB형은 AB형 항원을, 그리고 O형은 항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원은 항체하고 반응을 하니까요. A형은 B형 항체를 갖고 있고요. B형 적혈구는 A형 항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결합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A형에 B형을 주게 되면은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혈액 응고가 일어나죠. 똑같이 B형에 A형을 주면은 B형 항원에 B형 항체가 결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서로 똑같은 걸 줘야 되고요. AB형 같은 경우는 혈액 내에 항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누구한테나 다 혈액을 받을 수 있어요. O형도 받을 수 있고 B형도 받을 수 있고 A형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누구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근데 O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 항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혈액 내 항체만 있어요. 그래서 항원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도너죠. 주는 사람. 오케이? 그 원인은 이 적혈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과 혈액 내의 항체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혈의 안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혈액을 줄 수 있는 혈액형 A형은 A형과 AB형 받을 수 있는 건 A형과 O형, B형은 B형하고 AB형 줄 수 있고 B형과 O형한테 받을 수 있죠. AB형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줄 수 있는 혈액형은 A, B형만 줄 수 있죠. O형은 줄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는 건 O형만 받을 수 있어요. 왜? AB 항체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A형이나 B형을 받으면은 응집이형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받을 수 없어요. O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 적혈구 막의 당 단백질 항원 때문에 그런다. 이제 A, B, O형식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B형 혈액을 A형 혈액에 수혈하면 응집과 용혈이 일어나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B형 혈액
공여자라고 얘기했는데요. B형은 A형 항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B형을 A형한테 주면은 이 A형 항체가 A형을 결합을 하게 되죠. 그치? B형 적혈구가 A형한테 들어가면은 A형이 갖고 있는 이 B형 항체가 B형 항원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응집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그리고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 응집에 의해서 모세혈관 혈류를 차단하고요. 세포와 조직에서 산소 영양소 흐름을 감소합니다. 그리고 용혈, 터트리게 되는 거죠. 적혈구의 파열. 혈색소 침전물에 의한 홍파. 이런 거에 이제 토리여과 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프론이라고 얘기하죠. 보호체, 보호만 주머니,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거기에 막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 수혈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적혈구에 존재하는 항원에 해당하는 항체가 다른 혈액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티젠 D, 이거 뭐냐? 이 안티젠 D는 RH 혈액형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일반 혈액형은 RH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젠 D를 갖고 있어요. 다른 건 안티젠 A, B를 얘기하는 거죠. 안티젠 A, B를 얘기하고요. 안티젠 D는 RH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RH-라 하면 안티젠을 적혈구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안티젠 D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출산 시 태어나는 RH- 양성 적혈구가 어머니로 들어간다. 그럼 만약 어머니가 RH- 음성이라면 어머니의 면역 체계는 요 RH 플러스죠. 양성 적혈구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별 항원이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한 우리 몸은 항체를 만들게 돼요. 병원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D가 없었어. 근데 아기가 어머니는 RH 음성이고요. 아기는 RH 양성이에요. 그러면 아기의 혈액이 엄마의 혈액에 섞이는 거죠. 출산 중에. 그러면서 엄마의 적혈구를 인식하는 RH 플러스를 인식하는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항체가 태아 혈류로 들어가서 RH 플러스 적혈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약 엄마가 다시 임신하여 RH 플러스 양성인 아이를 갖는다면은 RH 플러스에 대한 항원과 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A형이 B형의 혈액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적혈구 용혈하고 뭉집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두 번째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의 파괴로 인해서 태아를 사망시키게 됩니다. 이게 RH- 안티젠 안티젠 D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혈액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혈액 결정되는 혈액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